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SK 바이오랜드가 일부 물량이 좀 체결이 됐고요. 예, 요거는 체결이 좀 안 됐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좀 놔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전량 다 체결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7일입니다. 네, SK 바이오랜드를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네, 장이 시작됐네요. 자, 오늘 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2.5%,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절반 물량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예, 시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다시 고점 돌파를 했고요. 자,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 29,700원 정도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SK 바이오랜드 여기서 시원하게 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량을 좀 정리를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 물량까지도 매도를 좀 했고요. 이 물량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본전에다가 좀 스탑로스를 걸어 두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하네요. 여기 깨지면은 아마 28,400원 찍으면서 제가 스탑로스 걸어둔 물량이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깨지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스탑로스 걸린 물량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9시 22분에 SK 바이오랜드 28,400원에 매도 체결됐죠. 자, 아쉽게 절반의 절반 물량을 좀 홀딩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해서 한호가 위에서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를 어제 좀 따라 들어갔었고요. 오늘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시가가 갭이 좀 낮게 떴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돌파된 상한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를 갭으로 살짝 뚫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래 꼬리 달고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 지지저항 라인을 살짝 뚫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홀딩을 해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현재 한 5%권대 수익권에 있고요. 여기다 절반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지켜볼게요. 자, 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VI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못 들어가면은 전략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마니커 FNG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좀 뚫고서 상승이 안 나와주고 좀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보여서 전량 익절했습니다. 자, 마니커 FNG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DRGM 제가 좀 늦게 봤네요. 이 종목을 좀 빨리 봤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봤어요. 늦게 봐서 요 자리 매수 타점을 주고 갔는데 제가 늦게 봐서 매수되기가 좀 늦었고요. 지금 현재 한 3%가 넘게 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벌써 한 3.5%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떨어져도 이제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매수 취소했고요. 예, 뭐 전형적인 이 정거장 매매 패턴이죠. 이렇게 쌍바닥 오른쪽 궁뎅이가 높은 쌍바닥 만들고 요거 점 라인 돌파하고 돌파할 때 거래봉 거래 대금 예, 완벽하죠? 자, 거래 말리고 자, 조금 늦게 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익을 내질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자, DRZ 매매는 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종목을 매매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은 좀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은 내진 못했습니다. 자, 먼저 SK 바이오랜드는 어제 제가 좀 종가 무렵에 매수를 좀 했죠. 자, 어제 좀 강했던 종목이고요.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 요 두 개의 라인이 있었어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자, 거기를 다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자, 여기 지켜주던 저점 라인을 이렇게 탁 깨는 이 투매가 쏟아지니까 이렇게 거래가 터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매가 떨어질 때는 저점을 이탈을 하면 이렇게 거래가 터집니다. 자, 그리고 요 자리 떨어질 때도 여기 저점 깨니까 투매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터지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투매 떨어질 때 아래쪽에다 조금 매수대기를 쭉 걸어 놓고 전량 다 체결이 좀 됐어요. 전량 다 체결이 되고 오늘 갭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죠. 뭐 크게 갭이 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초가가 1.39%가 떴고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제가 이제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뭐 한 이 정도 됐고요. 거기서 이제 종가 때까지 해서 한 요 정도 1.3% 정도 수익이 발생한 한 상태에서 갭이 떴기 때문에 일단은 시초가 부분에다가 절반 물량을 매도를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죠. 29,100원. 요게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전고점 라인. 자, 요 부분. 자, 이 부분에 이제 시가입니다. 이게 29,1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제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장중에는 거래를 실으면서 무려 장중에 장 마감 때 얘가 7천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얘가 뉴스도 있었거든요. SK 플라즈마 이 글로볼린 치료제가 팬데믹 치료제 목록에 이제 최초 포함됐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종가상으로 29,100원을 지켜주질 못하니까 얘가 이제 오늘 시초가가 좀 떴지만 그 자리를 이제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29,100원 자리를. 그러니까 이 지지 저항에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이 나오니까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4개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얘가 뚫지를 못해서 제가 여기서 시초가 부근에 절반 팔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해서 절반의 절반을 팔았죠. 그리고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다가 스탑로스로 좀 익절로 걸어놨죠. 한호가 위에다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체결이 되고 전량 물량을 정리하고 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질 않았고요. 저는 요 자리까지 좀 노려봤었는데 여기 돌파가 나올 때는 이 자리를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분봉 종가 캔들 상으로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하니까 윗꼬리 캔들로 저항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완전히 죽었다라고도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로 또 종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좀 뚫기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SK바이오랜드 매매는 일단 마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마니커 FNG를 좀 매매를 했죠. 자, 마니커 FNG는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저는 이제 마니커를 돌파 매매를 해서 마니커로 좀 수익을 냈었고요. 얘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한가에 좀 쫓아 들어가서 물량을 많이 사진 않고요. 그냥 조금 샀어요. 왜냐면은 일봉상 저항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물량을 좀 조절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장중에 이렇게 좀 흔들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얘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마이너스 한 1%가 좀 넘게 이제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시초가에 이렇게 이제 갭이 떴죠. 자, 갭이 뜨면서 요 저항 라인을 얘가 살짝 뚫고서 갭이 시작했거든요. 시가가 11,350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지지저항 라인인 11,250원 위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위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올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절반 팔고 요 윗꼬리 만들고 상승 VI를 코앞에 뒀는데 상승 VI를 못 들어가서 또 이 부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좀 줄줄 흘러내렸죠. 이렇게 해서 마니커 FNG는 좀 매매 마감을 했고요. 자, 마니커 FNG 또한 뉴스거리가 좀 있었죠. 미국의 육고기 공급 이 대란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뉴스로 인해서 좀 테마가 만들어지고 마니커 FNG, 하림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어요. 근데 테마가 뭐 크게 형성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좀 단기적으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DRGM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 시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장중에 이렇게 몸통 저항 라인, 윗꼬리 저항 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싣고서 분봉상 좀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아침서부터 이렇게 일찍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전형적인 정거장 매매 패턴에 이 차트 모양이 좀 나왔죠. 이렇게 이제 고점 뚫을 때 이 돌파봉을 제가 일찍 확인을 했으면 미리 좀 매수대기를 걸어 놨을 건데 자, 아침 일찍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저는 체크를 해놨는데 장중에 좀 다른 종목 보다가 요거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늦게 봤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일찍 봤으면 제가 요 자리에다가 매수 대기를 쫙 걸어놨을 건데 여기서 이제 양봉 만들고 한 요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요걸 봤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와서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또 수익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제 추격 매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추격 매수는 거의 안 하는 편이라 한 5% 정도 만약에 추격 매수 했다면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원칙대로 요 자리에다가 좀 매수되게 해놨죠. 17,200원짜리 여기 돌파된 고점. 자, 그랬더니 얘가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놓쳤어요. 전형적인 정거장 매매 패턴이 나왔고요. 아침 일찍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제일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돌파봉에서 거래 싣고 조정 라인을 잡았다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 났었을 겁니다. 한 5%가 넘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 종목은 놓쳐서 좀 아쉬웠는데 이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정거장 매매 패턴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은 아침서부터 일찍 친 건 아니지만 오전에 좀 횡보를 하다가 오전에 좀 늦게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쌍바닥, 얘도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나왔죠. 그리고 요렇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러니까 다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자, 아침 일찍 상승 나올 때 거래 늘리고 조정 라인에서 거래 줄이고 거래 말리고 돌파 나올 때 돌파봉에서 거래 대금 늘리고 그러면은 조정 라인에서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고점 라인 돌파된 자리 여기다가 매수되게 해놨다면 얘도 충분히 이제 매수됐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으면은 정고점 부근에 붙여서 이제 1차 매도하고 뭐 나머지 물량을 홀딩했다면은 또 여기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여기까지 수익을 창출을 했다면 6% 정도, 그리고 여기 전고점 라인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했다면 그래도 4.7% 정도,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다. 정거장 매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제가 우측에 이제 정거장 매매 관련 영상이 1부, 2부, 그리고 종목 예시 영상까지 해서 3개가 정도가 있으니까 제가 우측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관련 영상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니까 영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우 기술도 매매할 기회가 있었다. 자, 오늘 다우 데이터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발표가 있었고, 그 관련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봉상 이렇게 이제 저항받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트상으로는 좋은데, 얘가 이제 아쉬운 건 거래 대금이 작아요. 거래 대금이 대략 뭐 한 200, 한 50억, 60억 그 정도밖에 터지질 않아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 대비 거래 대금이 좀 적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은 아쉽다. 그렇지만 분봉상 상한가 들어간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매매 대응해서 또 수익 내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해성산업이라는 종목하고 한국재지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 해성산업이 이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한국재지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인수합병 이슈로 두 종목 다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한국재지는 상한가에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중간에 좀 상한가가 풀리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해성산업은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후에 살짝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를 잘 말아서 인수합병 이슈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점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뭐 빙그레도 그랬고 대형 우량주인 뭐 셀트리온 형제들도 그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에이프로젠 이 관련 기업들도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성산업도 오늘 상한가를 일찍 들어간 모습을 보면 내일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죠. 그리고 아난티 종목이 오늘 좀 좋았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어제 하고 그리고 이날 제가 시가겐 매매 시도를 해서 여기 이제 시가겐 매매 자리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매수를 했다가 세력이 바로 수익을 주질 않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뺐죠. 그리고 어제 이제 양봉 종가상에서 제가 본정가에서 절반 물량 본정가로 좀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를 했더니 이렇게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렇게 쉽게 수익을 주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가gen 매매 자리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맞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흔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드는 구간에서 제가 좀 물량을 털렸습니다. 자, 이 대북 관련해서 종목들은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아난티는 이제 관광 관련해서 금강산 관련해서 대장주고요. 이 철도 관련해서는 대아티아이가 가장 이제 대장주입니다. 자, 얘는 여기 마찬가지로 아난티와 같이 시가갭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차라리 시가갭 매매 대응을 했다면 여기 지지받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요 구간 이제 상승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자, 14%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로 차라리 대응을 했다면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대아티아이와 현대로템이 철도 관련 1등, 2등 주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련해서는 아난티, 뭐 한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농이라는 종목이 이제 비료 관련해서 이제 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얘도 지금 차트를 잘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윗구간에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박스를 만들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북 관련 이슈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굉장히 북한의 이 경제 협력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또 철도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먼저 대략 2조가 넘는 이 철도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북한에 이 화답이 있다면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차트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 하락들이 잘 나오지 않고 윗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 좀 잘 챙겨서 보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강해서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무너진 저점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상승의 기조를 그냥 뭐 쭉쭉 뽑아내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일 연속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이틀 연속 기관의 매수세와 더불어 이 상승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거래소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일관되게 출회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이 연기금에서 다 받아주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2018년도 초부터 해서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 때에 지금 작년 말쯤에는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락이 좀 떨어졌죠. 추세대를 이탈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큰 하락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고 현재 코스피 시장은 그 하락 추세대에 딱 걸쳐서 굉장히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초에 만들어졌던 이 대세 하락 구간의 이 하락 추세대를 여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간에 이 상승 추세대에 있던 이 상승 추세대 이 머리 부분을 거의 이제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한 V자 급반등은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이 돈의 힘으로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언제 급락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이 강한 시장 속에서 이 종목들은 굉장히 출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그래서 매매 대응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줄 때 잘 챙기고 나오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면 스마트한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또한 매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 리더였습니다.